자,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시 교과 전형 지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주의할 것이 거의 지역 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기획 형평성 확보를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얘기하고, 보통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양대는 교과 전형 외에도 종합 전형으로도 추천형을 받고, 서울대는 종합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근데 각 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것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근데 지역균형, 수도권의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 이 전형은 각 모든 지역에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거를 지원을 할 때는 재학하는 학교,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확인을 받아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원서를 낼 때는 이거를 추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이 그냥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접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담당 선생님이 학교장 추천에 지원을 해서 선정된 학생들만 이거를 추천을 딱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검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자격으로 탈락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지역의 교과 전형을 낼 때는 학교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교과 전형을 내는 그 기간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문의해서 지장 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이라고 다 이 지역균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균형이 없는 대학도 있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도 있고, 교과 전형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 대학마다 인원을 제한을 하거나 졸업생 가능 여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이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순서로 어떻게 몇 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재학생만 추천이 가능한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입니다. 예, 작년에는 성균관대도 재학생만 추천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졸업생에게도 재수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제한을 두는 대학들의 목록입니다. 예,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그 추천 가능 인원입니다. 특이하게 한양대는 전체 그 전교생의 11% 까지 받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외의 대학들은 거의 무제한으로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제한으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에 학교에 문의를 하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확인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2028년도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여러분들은 이것이 상관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경우에 재수생 이상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고3들만 교과 전형 15개 대학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단 건국대와 동국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3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올해 신중하게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교과 전형에 이제 서류 평가가 포함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경희대 같은 경우에 30%가 서류 평가로 들어가는데 불합격권에 있는 학생 중에 합격권으로 역전한 학생의 비율이 21%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적은 그 비율이 아니죠. 이게 각 대학의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비율이 나와 있고요. 어떤 것이 평가가 되는지가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각 그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30%나 반영을 합니다.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대로 교과 전형의 경우에 거의 변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30% 여기서 거의 변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미니 학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라도 안전카드라고 보고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건국대도 그렇고요. 경희대, 숙명여대는 특히 비율도 크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나머지 대학들 20%,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한양대는 10%입니다. 중앙대는 10%가 출결이기 때문에 출결 이상이 없다면 교과 100%나 다름이 없습니다. 경북대는 20% 교과에서 충실도를 보는데 이 경우는 문이과 교차 지원만 하지 않으면 거의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교과 전형에 면접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면접 전형은 주로 상향 지원 전략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냥 면접으로 인해서 내가 확보해낸 교과 성적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상향 지원 전략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굳이 면접 전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 서울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면접이 거의 없고요. 예, 종합 전형에는 면접이 많습니다.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들은요, 예, 종합은 대개 면접이 없습니다. 예, 경북대 종합 지역 인재 외에는 면접이 없고요. 교과에는 오히려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교과 전형 면접은 보통 생기부 기반, 종합 전형 생기부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보다는 인성, 지원 동기, 학업 계획, 기초 소양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개명되는 면접이 작년보다 늘어서 30%, 대구대 40, 한의대, 경희대 30. 그래서 비중이 되게 크죠. 예, 특히 면접 예상 질문을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대구 지역의 대학들이 보통 공개를 많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문제를 이미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실히 준비했느냐 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면접 전형을 낸 사람들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게 영남대 전공 자유선택과입니다. 예, 이게 수능 후 면접이 있고 개명대도 수능 후 면접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수능을 치고 나서 예, 수능 면접을 미응시하게 되면 정시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전 면접을 치는 대학은 대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예, 대구대, 한의대, 경일대. 네, 수능 최저가 있는 간호학과는 어떻게 되냐면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간호학과가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하고요. 대구대 간호과는 면접 전형이 없고요. 한의대 간호과는 수능에 면접을 칩니다. 예, 이건 간호과는 이제 별도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의 수능 최저입니다. 연세대는 2합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가 필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3합으로 봐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탐구가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이거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예, 서강대는 좀 특이하게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중앙대가 3합 7인데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3합 8 정도로 보고 도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부터는 2합인데 서울시립대가 3합 8이라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의 수능 최저는 2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경대 2합 5, 6, 그 다음에 영대는 2합 8, 9. 이 전형에 따라서 아니면 학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명대는 2합 10, 9, 7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면접 전형은 좀 더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 대가대, 한의대, 경일대는 대가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간호과에만 수능 최저가 있고 그 외의 그 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완성은 수능 최저입니다. 끝까지 수능 공부할 이유가 되겠죠. 자, 수능 최저 고려 사항입니다. 수능 최저는 희망 사항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맞춰본 적이 없는데 수능 때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과연 내가 안전한 생각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는 영어 불수능 이슈가 있었고 올해는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많은 N생들이 수능을 이제 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안 하더라도 등급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나의 현실적인 수능 최저의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수능 최저가 높은 것은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합격 조건이 아니라 지원 자격입니다. 무조건 최저 높은 데를 맞추면 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3합 7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올해 바뀐 게 작년에는 탐구를 별개로 봐줬습니다. 그래서 탐구 2과목을 하나씩 쳐주기 때문에 3합 중에 탐구가 2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탐구 2개 평균을 내요. 물론 과탐을 응시하는 경우에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지만 사탐란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면 탐구 2개 평균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영수로만 3합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요 정도 대학 레벨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성균관대 융합형이 수능 최저 새로 생겼는데 특이하게도 교과보다 수능 최저 높습니다. 고려대는 원래 수능 최저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종합전형에 학업우수 전형이 4합 8입니다. 이 경우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홍익대가 3합을 유지하다가 올해 2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되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는데 서류 30%를 이렇게 신설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산대가 수능 최저가 높은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경북대보다 부산대가 입결이 되게 낮게 형성이 됐어요. 그게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인문사회 계열에 2합 4가 수능 최저였는데 우리 2합 5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공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 수학 포함 2합 5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도 경대보다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혹시 경대 내가 교과 전형에 내신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다면 부산대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과탐이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지 수학도 필수인지 뭐 그런 것들과 탐구가 두 과목이 들어가는지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일단 내가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냉철하게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이상의 입결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요거는 특정 학과를 추천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대로 이제 뭐 올해 펑크가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예가 있었다라는 그 예시로만 봐주기 바랍니다. 경북대 교과 일반에 자 이렇게 전년도에 유독 전년도에만 낮았다면 올해는 입결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철학과라 불문학과 예를 들어놨는데 철학과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2.93이었습니다. 되게 높은 편이라서 그 다음에 겁을 먹고 아이들이 좀 덜 냈단 말이에요. 3.3으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낮아졌기 때문에 또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2.95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불문학과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경쟁률이 낮다고 무조건 입결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전자공학부는 경쟁률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입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무조건 올해도 입결을 유지하냐?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펑크가 난 다음에 폭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원예과학과, 화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를 예를 들어놨는데 2025년도에 4.19, 4.79, 3.5 이렇게 펑크가 났습니다. 이때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이게 경대에서 보기 힘든 교과 전형 입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경쟁률이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뭐 전체적으로 높기도 했고 입결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자,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과가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고요. 패턴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올해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어쨌든 내가 전년도 입결이 낮았다고 무조건 내면 안 된다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쟁률을 살피고 싶지만 경쟁률이 마감 날에 오후 전에 거의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고 그때까지 경쟁률만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뭐 끝까지 보고 이거를 지원할 수는 없을 수 있다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정성 순위를 따지면 수능 최저 없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낮은 최저, 그 다음에 높은 최저,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이 포함되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 부담이 있다면 이거를 분산해서 낼 것을 권합니다. 내가 똑같이 수능 최저를 맞춰서 냈는데 하나를 못 맞추면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 다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서 분산해서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내신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을 도전하거나 서류 면접형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신이 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 전형을 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것처럼 경쟁력을 따져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역대급 상위 N수생들의 유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수능 최저 확보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역발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내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끝까지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달라진 요소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이 재수생이 올해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명 인원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입결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최저는 유지했지만 탐구 2과목 평균으로 들어가게 되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요거만 보면은 입결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재생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입결 하락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시립대는 정서평가, 서울평가 비중이 10%에서 20%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종합적인 등급을 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달라진 요소를 보겠습니다. 계명대 교과 지역이 아주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진로 전 과목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를 A를 다 맞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입결이 막 1.02 되기도 했습니다. 의대 입결처럼. 그게 진로 과목만 반영해서 그렇고요. 근데 올해는 국수형 4과 상위 3과목, 그래서 진로 과목을 넣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2과목에서 진로 과목 2과목을 포함할 수 있었는데 3과목으로 확대가 됐고요. 대가대는 12개의 과목 중에서 진로 과목 4과목,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과목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명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입결을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입결이 완전 다르죠. 패턴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 대가대는 진로 과목이 반영된 수만큼 입결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 전공자유선택학부가 면접이 신설이 됐고요. 계명대 교과 면접이 20에서 30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면접형이 없었던 학과가 모집 단위가 29개에서 5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년에 면접이 없었던 학과에는 면접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인원만큼 교과 일반, 교과 지역에서 정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정원이 감소할 때에는 입결 참고할 때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대 물리치료과가 수능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대구 경북권 교과 전형 지원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구 경북 지역 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해서 전국에서 지원을 하는 일반 전형보다는 입결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다는 정원이 적은 경우가 많고 개설되지 않은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어서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몇 개의 입결을 살펴보면서 전략을 짜면 좋겠고요. 자, 주력 대학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2개 이상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 있을 때는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의 경우에 경북대와 대가대는 2개까지 교과가 지원 가능하고요. 면접이 또 포함이 되면은 3개까지 가능하겠죠. 영남대는 자유 선택, 전공 선택 그 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변수는요, 안정 지원의 영향의 예시를 들면 인기학과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만큼 충원율로 해서 이제 땡겨 올라가는 면이 있었는데, 충원율이 감소하게 되면 추가 합격이 감소하면서 하위 대학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안정 지원의 영향일 수 있고요. 올해는 지역이사제 490명이 증원이 됐죠. 계약 학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학과의 정원 변화에 좀 민감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 정원,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적은 학과들, 그다음에 신설 학과들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 어디가 입결 외에도 대학 입학처 공식 입결을 교차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씩 대학 어디가 입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이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하고 입시 상황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경쟁률을 체크해서 최대한 확률을 높여서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가채점 성적만으로도 대략적인 등급이 나오거든요. 예상 등급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시 안전카드가 어디까지일 것인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따져서 카드를 최종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사전 원칙 수립이 중요합니다. 인서울대학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대학 진학 범위, 진학 우선순위, 대학이 먼저냐, 학과가 먼저냐,
뭐 지원 마지노선은 어떠냐. 이거는 뭐 상담 전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수시 카드를 결정할 때 선제 조건입니다. 이게 원칙이 있지 않으면 뭐 수시 카드를 정하면 굉장히 이게 흔들리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단은 수립해 놓고 나서 고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대학 어디 가서 입결 확인하면서 지원 후보 대학을 구체적으로 고민합니다. 다수의 대학 6개만 정하지 말고 또 여러 개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필적인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논술을 지원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훑어보고 내가 지원할 수 있을지를 따져서 카드 하나를 쓸지 어떨지를 좀 정해서 가야만 상담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정, 적정, 상향 카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나의 강점과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고민 사항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좀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그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을 통해서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예측이 딴 거보다는 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전카드인지 합격이 될 수 있는지 이 확정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상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 시 지원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그럼에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입결은 정찰값이 아니라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시세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폭발의 위험은 어디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카드 하나로 불충분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몫이겠지만 그것도 고려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대학 환산점으로 입결을 분석하라는 거 다시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이고 결정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상담은 정답 없는 입시 상황에서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겠고요. 결정권자는 본인 자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정 전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입시 요강, 입학처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거의 다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교과 전형 합격의 완성은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고 무조건 합격은 아니지만 이걸 충족하지 못한다면 절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잡는 희망의 완주를 수능 공부로 끝까지 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